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출발 당신의 해당 전략 매주 금요일 오전 8시 여러분과 만나고 있는 김세성 대표입니다. 무료노란 톡방은요. 문자샵 3989, 문자샵 3989로 김세성이라고 보내주시면 무료방 입장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한 카메라로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찍어서도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노란톡 무료방에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무료방에 입장하시면 공략수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세요. 참고로 문자는 건당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자 비용 100원이 아깝지 않은 선택이 될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가능할 종목을 공략할 예정이니까요. 꼭 노란 톡방 입장하셔서 수익 챙겨가시고요. 지금 다른 분들은 무료 노란 톡방 입장하셔서 수익을 챙겨가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수익 챙기기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무료방은 방송이 끝나면 입장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입장하셔야 됩니다. 방송이 끝나기 전까지만 입장 가능하다는 점 꼭꼭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노란톡 무료방에서 공략해드렸던 종목 중에서 HLB 생명과학은 무려 91.23%의 수익을 주었고요. 한농화성도 75.87% 수익, 그리고 KC도 65.99%의 수익이었습니다. 그리고 MP 또한 156.30%의 수익이고요. 액션스퀘어도 57.22%의 수익입니다. 코롱도 34.52% 수익이고요. 우상자이엘도 26.80%의 수익입니다. 유바이오 로직스도 25.59% 수익을 챙겨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에브리봇 36.43% 수익 중이고요. DNA 링크 역시 28.44% 수익 중입니다. 또한 그리고 오픈베이스 역시 현재 47.35% 수익 중입니다.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JMP, HLB 생명과학, 한농화성, 코롱, 우상자이엘과 같이 강의할 종목들 저와 같이 공략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략주는 노란톡방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미리 입장해 있으셔야 공략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세요. 방송이 끝나기 전까지만 입장 가능하니까요. 잊지 마시고 꼭 들어와 있으시기 바랍니다. 비중 매수를 원하시는 분들, 직장 및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중기 수익 전략, 그리고 장중 변동성 있는 종목들의 대응이 가능한 분들을 위한 단기 전략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변동성이 강한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시장 분석 또한 해드리고 있습니다. 노란톡방에 입장하셔서 눈으로 직접 수익 확인하시고요. 저와 같이 돈 벌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손으로 지금 빨리 바로 문자샵 3989로 김세성이라고 남겨주시면 노란톡방에 입장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문자 보내시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있죠? QR코드 카메라 앱으로 찍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노란톡방에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손으로는 문자를 보내시거나 QR코드 찍으시면서 뒤로만 제 설명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입장하세요. 그러면 이제 미국 증시 흐름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조기 긴축 우려에 따른 파장이 이어지면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요, 전장보다 170.64포인트 하락한 36,246.47포인트로 거래를 마쳤고요.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4.53포인트 하락한 4,696.05포인트를,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9.31포인트 하락한 15,080.86포인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전일 공개된 지난해 12월 FOMC 의사록 여파는요, 이날까지 이어지면서 금융시장의 위험선호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12월 FOMC 의사록에서 위원들은 더 이른 시점에 혹은 더 빠른 속도로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고 언급했고요. 대차 대조표의 축소 문제를 논의를 했습니다. 금융시장은 이르면 올해 3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반영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날 나온 연준 관계자들의 발언도 시장의 긴축 경제를 강화하는 데 일조를 했는데요.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이르면 오는 3월부터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고요. 그는 연준은 자산 매입 부양책을 종료하는 것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좋은 포지션에 있다라고 하면서 FOMC가 인플레이션을 더 잘 통제하기 위해서 이르면 3월 회의부터 금리 인상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도 경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현재로서는 자산 매입을 긴축하는 것이 매우 적절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미국 국채금리는 급등 국면을 이어갔고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장중 1.75%까지 치솟은 후 상승폭을 줄여갔습니다. 또한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도 다소 부진을 했는데요. 지난 1월 1일로 끝난 한 주간의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요, 계절 조정 기준으로 전주보다 7,000명 증가한 20만 7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의 지난해 11월 무역 적자는 전월 대비 130억 달러 증가한 802억 달러로 집계됐으며 지난해 9월에 세운 사상 최고치 기록에 바짝 근접을 했습니다.
또한 공급관리위원회는 12월 서비스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62.0으로 집계됐다고 밝혔고요. 전월 기록한 역대 최고치인 69.1보다는 하락한 것입니다. 또 이날 장중 뉴욕 증시는 장중 상승과 하락을 거듭하며 큰 변동성을 보였는데요. 전일 주요 지수의 낙폭이 컸던 만큼 주요 지수가 장중 반등하기도 하였으나 마감 무렵 다시 하락 전환하고 낙폭을 키워갔습니다. 업종별로는 헬스, 기술, 소비 관련주가 하락을 주도했고요. 다만 금리 상승과 유가 상승에 에너지주와 금융주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증시 전문가들은 또한 긴축 공포에 당분간 증시가 부진한 흐름을 이어갈 수 있으나 우려가 진정되면 심리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스탁 옵션 고르에서 변동성 지수인 빅스 지수는 전장보다 0.12포인트 하락한 19.6을 기록했습니다. 차트 보면서 시장 흐름 또 체크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차트 보기 전에 무료도란 톡방은요. 문자샵 3989, 문자샵 3989로 김세성이라고 보내주시면 무료방 입장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찍고서도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노란톡 무료방에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무료방에 입장하시면 공략주 무료로 드리고 있어요. 지금 바로 들어오세요. 참고로 노란톡 무료방에서 공략해드렸던 종목 HLB 생명과학은 무려 91.23%, 그리고 한농화성도 75.87%, KC 65.99%, MP는 156.30%, 액션스퀘어도 57.22%, 그리고 코롱도 34.52%, 오상자이엘도 26.80%, 뉴바이오로직스도 25.59%, 에브리보스는 36.44% 수익 중이고요. DNA 링크도 28.44% 수익 중입니다. 오픈베이스 역시 현재 47.35% 수익 중에 있습니다.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제2MP, HLB 생명과학, 에브리봇, 오픈베이스를 또 저와 같이 공략하시면 되겠습니다. 무료 노란톡방에서는 여러분과 같이 강하게 갈 종목을 공략해드릴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꼭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수익 챙겨가시고요. 지금 다른 분들은 무료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수익을 챙겨가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수익 챙기기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무료방은 방송이 끝나는 입장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입장하셔야 됩니다. 방송이 끝나기 전까지만 입장 가능하다는 점 꼭꼭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략주를 노란톡방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미리 입장에 있으셔야 공략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세요. 비중 매수 원하시는 분, 직장인 및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중기 수익 전략과 장중 변동성 있는 종목들을 대응이 가능한 분들을 위한 단기 전략 드리고 있으니까요. 또 그 변동성이 강한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시장 분석 또한 해드리고 있으니까 무료 톡방 입장하셔서 눈으로 직접 수익 확인하시고 저와 같이 돈 벌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손으로 지금 빨리 바로 문자샵 3989로 김세성이라고 남겨주시면 또한 톡방에 입장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문자 보내시고요. 또한 지금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있죠. QR코드 카메라 앱으로 찍으시면 또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무료 톡방에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손으로는 문자를 보내시거나 QR코드 찍으시면서 뒤로만 제 설명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세요. 그러면 미국 시장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차트 보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차트를 보도록 할 텐데요. 조금 길게 해서 보면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흐름이 이렇게 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지금 122평, 그죠? 122평을 따라서 움직여주고 있는 흐름이에요. 122평을 따라서 움직여주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죠? 이렇게 122평에 이런 식으로 잡혀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체크를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흐름을 조금 보실 수 있는데, 그죠? 이런 식으로 흐름을 좀 보실 수 있는데, 중기적인 흐름에서는 여전히 상승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그죠? 짧은 단기 흐름을 보시면 살짝 조금 꺾여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고를 넘지는 못하고요. 그죠? 이렇게 삼각형의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다. 변곡을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는데요. 지금 중요한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예요. 중기적인 자리에서 계속 유지가 됐던 현물 기준 차트입니다. 현물 기준 차트인데 이렇게 보시면 그죠? 계속 추세선, 저가를 이은 이 추세선을 지지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만약에 이 가격대, 지지되고 있던 가격대가 이탈하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조금 시장은 이제 단기적으로든 중기적으로든 하락의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채널을 만들어 가고 있던, 그죠? 채널을 만들어 가고 있었던 지수가 하락으로 돌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단기적으로도 삼각, 맞아? 삼각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변곡에서. 그리고 중기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위치,
이번 저가, 그죠? 이번에 저가인 이 지수 때 14,850 정도 됩니다. 나스닥 기준으로 14,850 되는 이 가격대가 지지가 돼야, 그죠? 지난번에 고점이기도 했고요. 중요한 가격대인데 여기서 만약에 이탈하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중기적으로도 지지가 됐던 가격이 모두 다 이탈하는 거기 때문에 비중을 조금 축소를 하셔야 되겠고요. 만약에 오늘, 그죠? 오늘 저녁에 이 가격대를 이탈하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야간에 ETF라든지 종목이라든지 조금 비중을 줄이셔야 되겠습니다. 주봉으로 보면, 그죠? 주봉으로도 이런 식으로 쭉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지돼서 계속됐던 추세선의 흐름이 여기가 이탈이 된다라고 한다면 깨지는 모습이 나온다. 처음으로, 그죠? 상승했던 2년 동안에 2020년부터 21년 2년 동안 올라왔던 이 상승 추세가 드디어 만약에 이탈하게 된다면 조금 꺾여서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겠다. 그러니까 중기적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꺾이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위치가 지금 이 위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봉으로 봤을 때 그래서 깨지면 안 된다. 그리고 깨지면 뭐다? 최소한 비중이라도 줄여보자. 그래서 이번에 14,850 정도가 깨진다면 뭐다? 비중을 좀 축소를 해서 나스닥 관련된 ETF라든지 그리고 종목 일부 좀 축소를 해서 비중을 축소하셔라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 봐야 되는 부분은 S&P 500 보겠습니다. S&P 500 같은 경우에도 그죠? 이렇게 추세선을 연결해 볼게요. 추세선을 연결해 보면 이 지수 같은 경우에도 그쵸, 이렇게 채널을 만들어 왔고, 오히려 나스닥보다 훨씬 더 그래도 센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S&P 500 같은 경우에는 추세선을 이은 이 자리가, 그죠? 이 자리가 4,600 정도가 가장 중요한 지금 지지 가격인데, 만약에 온다 그러면 4,600 정도에선 한 번 정도 받아봐도 되는, 그쵸? 여기서 이렇게 이 자리가 한번 또 지지가 됐었고, 그리고 여기가 또 지지니까 4,600대에서 한번 매수를 받아봐도 되는 조건이 되고 있어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뭐다? 4,600이 깨진다. 그러면 오히려 약간 좀 비중을 축소를 해보는 쪽으로 가고, 그리고 그죠? 이렇게 만나는 자리니까 4,600에서 한번 매수를 해봐도 되겠고, 4,600이 깨지면 비중을 좀 줄여보시고, 지난번에 저가인 4,500 정도가 만약에 이탈하는 흐름,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까지 이탈하는 지수가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올라갔다가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해서 다시 무너지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 중기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게 좋은 흐름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주봉으로 다시 체크를 해드리면 S&P 500 같은 경우는 그죠? 이렇게 지금 S&P 500은 그래도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 저가인 4,500이 깨진다 그러면 중기적으로도 처음으로 다시 이렇게 부러지는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니까 4,500 잘 체크를 하셔가지고 역시 S&P 500 기준으로는 ETF라든지 종목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추세적인 흐름에서도 쭉 이어져 갖고 왔던 부분인데, 그죠? 깨진다라고 하면 밑으로 이렇게 약간 중기적으로도 살금살금 흐를 수 있는, 그리고 한 번도 잘 깨지지 않았던 이 주추세가 무너지는 기준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4,500 매우 중요한 가격대예요. 그래서 계속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 거니까 4,500이 깨지지 않으면 매수를 지속적으로 해보셔도 되겠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눌림 자리가 4,600에서 4,600에 한번 매수를 받아보시고 단 4,500이 깨지면 손절을 한다든지 이런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매수 자리가 될 수 있다. S&P 500 기준으로는 약간 나스닥과 다르죠. 나스닥은 금리 인상의 영향을 좀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이미 세게 조정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야간에 반등이 나오면 한번 잡아보는 전략, 그 대신 깨지면 포기를 하자. 14,800 정도가 깨지면 포기를 하자라는 말씀 드렸고요. 그래서 S&P 500도 설명을 드렸고, 전략. 다우 보겠습니다. 오히려 다우가 그나마 조금 더 상대적으로 가장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는 지수가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래서 그 선을 그어보면 이렇게 단기적인 흐름에서는 다우는 이런 모습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조정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 정도 35,500 정도, 35,600까지는 그래도 다우 기준으로는 여전히 매수를 한번 해봐도 되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 35,500이 깨지고 조금 더 밑에 지지 가격이었던 34,500, 34,000
34,600 정도, 34,800이죠. 800, 700 정도가 만약에 깨지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비중을 좀 줄이는 전략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추세선도 아마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나마 다우가 금리 인상 영향은 덜 받는 업종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우와 관련된 ETF라든지 그런 부분은 여전히 매수를 조정시 한번 해보셔도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또 주봉을 보고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 주봉인데 그죠? 다우 기준으로 보면 약하지만 다우도 아직 추세가 무너지진 않았다. 그럼 뭐다? 지난번 저점인 34,000 정도가 깨지지 않는 한 계속 중기적인 흐름에서는 매수를 하셔도 되겠다라는 거고요. 34,000이 깨지면 어떤 식으로 가느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고점 돌파했다가 이런 식으로 가서 무너지는 흐름이니까 34,000 기준으로 보시고 조정 시에는 무조건 일단 매수를 한번 해봐도 되겠다. 단 기준은 34,000 꼭 기억하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4,000이 깨지기 전까지만 눌림. 일봉으로 보면 34,000이라는 자리는 이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니까 어쨌든 내려오면 그래도 매수를 받아봐야 되는 조건이고 단기적으로는 이 추세선이 깨진다 그러면 조금 비중을 축소하셨다가 그죠? 이렇게 되면 별로 좋은 흐름이 아니죠. 이렇게 깨진다면 비중을 축소하셨다가 오히려 34,500이라든지 34,000 초반에서 마지막으로 매수를 한번 잡아보는 것도 좋겠다. 3대 지수 평가를 해보면서 기준 가격을 설명드렸지만 3대 지수에 대한 평가를 해보자면 그래도 금리 인상에 대한 영향을 가장 적게 받는 다우가 가장 강한 흐름, 그 다음에 S&P 500, 그래도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나스닥,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영향을 가장 많이 받겠죠. 그러다 보니까 차트 흐르면서 빠질 때도 지금 영향을 가장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 나스닥 대응하신다고 한다면 좀 더 매수를 보수적으로 밑에 단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고요.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지금 중요한 가격대에 걸려 있으니까 짧게 대응하실 분들은 여기 그죠? 이 가격대를 이탈, 이 가격대라고 하면 14,800 정도란 말씀드렸습니다. 14,800이 깨지는 걸 손절 잡고 짧게 매수를 한번 해보실 분들은 해보시자. 그럼 여기가 지금 나스닥 기준으로는 반드시 반등이 나와야 되는 자리입니다. 깨지게 되면 여기까지 그 다음 하락 라인 가격대까지 갈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계속 기다리시기는 조금 애매하죠. 그럼 만약에 분할로 매수를 한다 그러면 이 15,000 초반에서 한번 잡으시고 ETF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그리고 14,200 정도까지 한번 여기서 분할로 1차, 2차로 잡아보는 전략으로 해보는 거는 괜찮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분할로 하더라도 맥시멈 요 자리, 요 지수가 그 자리가 깨지는 흐름이 나온다 하면 드디어 무너지는 거니까 그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이 주 추세를 이탈한다라고 하면 좋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잡아서 짧게 손절을 하고 밑에서 재대응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1차 잡고 2차 잡고 분할로 잡으신 다음에 이 가격대가 깨지면 포기하는 전략 보고 이렇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기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자리예요. 그렇죠? 주봉으로도 봐드렸지만 추세가 바뀌는 자리예요. 추세가 바뀌는 자리. 여기 그렇죠? 이 자리가 추세가 완전히 바뀌는 자리다 보니까 계속 언급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3대 지수 설명을 한번 드려봤고요. 3대 지수에 대한 전략 짜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볼 부분은 이제 골드, 실버 이렇게 상품을 좀 볼 건데 실버 보도록 할게요. 먼저 실버를 보는데 실버는 지금 쌍바닥이죠. 쌍바닥을 찍고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단기적으로는 또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경곡을 만들어가고 있다. 그죠? 아직까지 방향성이 나와 있는 부분은 아니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부분인데 만약에 요 저가와 고가를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 그죠? 경곡의 삼각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매매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돌파될 때 매수를 한번 해보는 전략 그리고 이탈할 때 매도를 같이 해보는 전략이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전략이 되겠습니다. 현재 방향성이 그렇게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죠? 실버 같은 경우에도 방향성이 있는 건 아니니까 지금 축소를 점점 하고 있죠. 이렇게 변동폭이 축소가 된다라고 하면 조만간 1월에서 2월 정도 사이에 그죠?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좀 더 길면 2월, 3월 사이에 이렇게 방향성이 한번 나올 걸로 보이니까요. 실버 매매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ETF라든지 이렇게 대응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조금 기다리셨다가 터지는 쪽으로 따라가시면 되겠어요. 이 가격 위쪽으로는 지금 23.5 정도, 23.4, 23.5 정도가 되겠고요. 아랫단은 21.5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2.2달러 정도 사이에서 변동폭이
진폭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돌파 시 매수, 이탈 시 매도 같이 해보는 전략으로 대응하셨으면 좋겠어요. 현재로서는 점점 또 축소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으로는 골드를 한번 볼 건데, 그죠? 골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중기적인 흐름에서는 추세선을 살짝 추세선 흐름에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 단기적인 흐름에서는 이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이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으니까 역시 뭐다? 변동폭이 좀 축소되는 경향이 있죠. 이렇게 축소되려고 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돌파된다 그러면 따라가셔야 되고요. 또 가격대가 이탈한다 그러면 역시 매도로 따라가셔야 됩니다. 이 안에 박스 흐름에서, 그죠? 박스 흐름이 점점 진폭이 줄다 보면 방향성이 나와요.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런 구간에서도 이렇게 진폭이 줄다가 터지는 쪽에서 세게 간다든지, 그죠? 채널을 만들어진 이후에 돌파 이후에 추세가 나온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 체크하셔가지고 보시면 되겠고요. 고점에서 이런 식의, 그렇죠? 골드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의 연곡이 나온 이후에 방향성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그렇죠? 이런 구간이 매매를 해야 되는 구간인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진폭이 조금씩 줄다가 방향성이 나온다고 한다면 따라가시면 돼요. 그럼 그 자리가 이런 자리나 이런 자리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패턴 잘 보시고, 골드나 실버가 그런 흐름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조만간 또 방향성 나올 것 같으니까 이런 자리도 마찬가지죠. 골드 같은 경우에도 삼각 패턴 만들어지고 방향성이 나와서 돌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에 이런 구간과 같은 자리가 지금 나오려고 하는 거니까 잘 지켜보셨다가 ETF, 선물 매매를 하셔도 되고 추세적으로, 그리고 ETF라든지 이런 부분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빅스 볼게요. 빅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완만히, 그죠? 패턴이 이런 식으로 또 우하향했다가 재차 한번 다시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다? 조정의 가능성이 조금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오늘 저녁 매우 중요해요. 이 구간에서도 지금 양봉이 나오면서, 패턴 돌파 양봉이 나오면서 약간의 조정이 있었죠.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빅스가 또 20일을 넘으면서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조정 가능성이 있는 거고, 만약에 빅스가 그렇지 않고 19 쪽으로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그냥 조정이 마무리가 되는 거니까, 지금 매우 또 중요한 위치가 있죠. 이렇게 빅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삼각 패턴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또, 그죠? 여기서 방향성이 위쪽으로 나온다 그러면 조정인 거고, 그렇지 않고 밑으로 내려온다 그러면 19 쪽으로 내려오면 그냥 단기 조정, 마무리가 끝나서 다시 제각기 간다는 얘기고, 22가 다시 넘어간다라는 얘기는 뭐 시장이 좀 세게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그 부분 감안하셔가지고 빅스도 같이 보시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테슬라 보게 되면 테슬라는 이런 흐름에서, 그죠? 우하향 하락세기가 돌파되면서 강한 모습을 보였고요. 지금 약간, 그쵸? 옆으로 횡보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테슬라를 대응한다라고 하신다면 지금은 이런 기준으로 보세요. 100달러 선이죠. 1000달러가 지금 무너진다라고 거를 선을 기준으로 매수를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요. 깨진다 그럼 포기를 어디서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아무리 버틴다 하더라도 지난번 저가 부근, 그죠? 저가 부근이면 122평 라인까지는 온다 그러면은 여기서 분할로 한번 잡고 분할로 하시고, 이 자리가 깨지면 재미가 없어지는 경우가 됩니다. 뭐냐면 쌍봉을 맞고 떨어지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여기서 반등이 되든 내려오든 여기서 반등이 되든 최소 그런 모습은 보여줘야 됩니다. 왜?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이탈이 된다 그러면 쌍봉 맞고 떨어지는 기준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버틴다 하더라도 맥시멈 지난번 저점 그 정도까지만 한번 버텨보시고요. 1차적으로는 요 라인에서 한번 잡아보셔도 되고, 2차적으로는 여기에 900달러 라인에서 한번 잡아보셔서 분할로 1차, 2차 잡으셔보시면 되겠다. 일단 122평 구간에서 지지가 될 수 있고 전저까지도 가능한 부분이니까 그 자리까지 한번 기다리셨다가 테슬라는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국 증시 흐름 체크해 드렸고요. 잠시 쉬었다가 잠시 후에 국내 증시 흐름 또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국내 시장 흐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시장 체크하기 전에 무료 노란 톡방은요. 문자샵 3989, 문자샵 3989로 김서성이라고 보내주시면 무료방 입장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카메라로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찍어서도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노란톡 무료방에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무료방에 입장하시면 공략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바로 들어오세요. 참고로 문자는 건당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자 비용 100원이 아깝지 않은 선택이 될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란톡방에서는 강하게 갈 종목을 공략할 예정이에요. 꼭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수익 챙겨가시고요. 지금 다른 분들께서는 무료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수익을 챙겨가시고 있어요.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수익 챙기기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무료방은 방송이 끝나면 입장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입장하셔야 됩니다. 방송이 끝나기 전까지만 입장 가능하다는 점 꼭꼭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노란톡 무료방에서 공략해드렸던 종목 HLB생명과학은 무려 91.23% 수익, 그리고 한농화성도 75.87% 수익, KC도 65.99% 수익, MP는 156.30% 수익, 액션스퀘어도 74.14% 수익, 호롱도 34.52% 수익, 오상자이엘도 26.80% 수익 챙겨드렸고요. 유바이오로직스도 25.59% 수익 챙겨드렸습니다. 또 에브리봇은 36.43% 수익 중이고요. DNA링크 역시 28.44% 수익 중입니다. 또 오픈베이스 역시 47.35% 수익 중입니다. 지금 바로 노란톡방에 입장하셔서 제2의 MP, 제2의 HLB 생명과학, 그리고 제2의 에브리봇, 그리고 제2의 오픈베이스 같은 종목들 저와 같이 공략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공략주 준비해 놨으니까요. 저와 같이 공략하셔서 수익 내시면 돼요. 공략주는 노란톡방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미리 입장해 두셔야 공략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세요. 방송이 끝나기 전까지만 입장 가능합니다. 비중 매수를 원하시는 분들, 직장인 및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중기 수익 전략과 장중 변동성 있는 종목들을 대응이 가능한 분들을 위한 단기 전략도 같이 드리고 있고요. 또한 변동성이 강한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시장 분석 또한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무료톡방 입장하셔서 돈으로 직접 수익 확인하시고 저와 같이 돈 벌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손으로 지금 빨리 바로 문자샵 3989, 문자샵 3989로 김재성이라고 남겨주시면 노란톡방에 입장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문자 보내시고 지금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있죠? QR코드를 카메라 앱으로 찍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무료톡방에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손으로는 문자를 보내시거나 QR코드 찍으시면서 뒤로만 제 설명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입장하세요. 그럼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2925.40포인트로 하락 출발해서 장 초반 일부 낙폭을 만회하여 2943 부근에서 급락을 보이던 지수는 낙폭을 더욱 축소해 오던 중에 2952.54포인트에서 고점을 형성했고요. 이후 재차 낙폭을 확대하여 오후 들어서도 빠르게 낙폭을 키워 장 후반 2915.38포인트에서 장중 저점을 형성한 뒤 2920.53포인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전날 공개된 FOMC 의사록에서 페드가 예상보다 강한 매파적 입장을 보이면서 미국의 조기 긴축 우려가 재부각된 점이 증시에 악재로 작용을 했고요. 미국의 조기 긴축 우려 속에서 원달러 환율이 1,200원 선을 돌파한 점도 부담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기관은 6거래일 연속 순매도하면서 지수 하락을 주도를 했고요. FOMC 의사록에 따르면 위원들은 예상보다 빠른 기준 금리 인상과 양쪽 긴축 가능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고 시장에서는 페드가 자산 매입 축소 종료 시점을 올해 3월로 앞당긴 만큼 이르면 3월부터 금리 인상을 시작할 것이라는 우려가 부각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채금리 또한 큰 폭으로 상승을 한 가운데 밸류에이션 부담이 큰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하락을 했고요. 그래서 같이 국내 증시에서도 기술주 성장주들이 큰 폭 하락을 했습니다. 일본, 중국, 대만 등 아시아 주요국 증시도 대부분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수급별로 보면 기관이 4,854억 순매도,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2,834억, 1,819억 순매수, 선물시장에서는 개인이 754계약 순매도,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410계약, 592계약 순매수를 했습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요, 전 거래일 대비 4.1원 상승한 1,201원을 기록했고요. 원달러 환율이 종가 기준으로 1,200원 선을 넘어선 것은 2020년 7월 24일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지수 보면 993.60포인트로 개파락 출발해서
장 초반 일부 낙폭을 만회해서 1003.01포인트의 장중 고점을 형성하기도 하였으나 1차 낙폭을 확대해서 장 막판까지 낙폭을 키운 지수는요. 979.83포인트에서 장중 저점을 형성한 이후에 980.30포인트로 작은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도 하면서 지수 급락을 이끌었고요. 기술주 및 성장주들이 역시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수급별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262억, 2,456억 순매도를 했고요. 개인은 3,864억 순매도했습니다. 차트 보면서 이제 국내 시장 흐름 설명드리도록 할 건데 차트로 국내 시장 흐름 체크해드리기 전에 물론 톡방은요. 문자샵 3989, 문자샵 3989로 김세성이라고 보내주시면 무료방 입장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카메라로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있죠. QR코드를 찍고서도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노란톡 무료방에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무료방 입장하시면 공략주 드리고 있어요. 지금 바로 들어오세요. 참고로 문자는 건당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자 비용 100원이 아깝지 않은 선택이 될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노란톡 무료방에서 공략해드린 종목 HLB 생명과학은 무려 91.23% 수익, 한농화성도 75.87% 수익, KC 65.99% 수익, MP도 156.30% 수익, 액션스퀘어도 수익, 포롱도 수익, 오상자이얼도 수익, 유바이오로직스도 수익 챙겨드렸습니다. 에브리봇은 또한 36.43% 수익 중이고요. DNA 링크 역시 28.44% 수익 중입니다. 오픈베이스 역시 47.35% 수익 중에 있습니다.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제2의 MP, 제2의 HLB 생명과학, 그리고 제2의 DNA 링크, 에브리봇 저와 같이 또 공략하시면 됩니다. 공략주는 노란톡방에 올려드리고 있어요. 오늘도 공략주 준비해놨습니다. 미리 입장에 있으셔야 공략주 받으실 수 있어요. 지금 바로 들어오세요. 방송이 끝나기 전까지만 입장 가능합니다. 기존매수 원하시는 분, 직장인분들을 위한 중기수익 전략과 당장 변동성 있는 종목들 대응이 가능한 분들을 위한 단기 전략 드리고 있고요. 또한 변동성이 강한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시장 분석도 해드리고 있으니까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직접 수익 확인하시고 저와 같이 돈 벌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손으로 지금 빨리 바로 문자샵 3989로 김세성이라고 남겨주시면 노란톡방에 입장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한 지금 QR코드 보이시죠? QR코드 카메라 앱으로 찍으시면 또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노란톡방에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손으로 문자를 보내시거나 QR코드 찍으시면서 뒤로만 제 설명 들으시면 되겠어요. 지금 바로 입장하세요. 그러면 차트 보면서 시장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셔야 될 차트 흐름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부터 먼저 보도록 할 건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보시면 최소한 그래서 지난번에 저가를 이탈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보면 삼각도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선물 예상가는 살짝 아직 시간이 좀 많이 남긴 했지만 0.45포인트 정도 방부합 정도에서 시작할 걸로 보이는데 끝까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요. 다만 지금 흐름으로 보면 이런 모습과 비슷한 구간인 거죠. 그렇죠? 이런 모습과 삼각이 만들어진 이후에 그렇죠? 하락이 된 모습, 깨져 있는 모습, 그렇죠? 이렇게 해서 깨져 있는 모습이에요. 중기적으로는 만약에 오늘 반등이 올라와서 종가상으로 어저께도 이 정도가 저항이 됐어요. 이 정도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 가격이에요. 2,950, 2,955 정도가 저항이 됐는데 오늘 정가상으로 만약에 이 위쪽에까지 얹어놓고 이 위에서 마무리가 되면 좋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기술적인 반등에 불과한 게 되겠죠. 그러니까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될 부분은 오늘 종가상으로 일단 2,950 이쪽에서 끝나느냐를 체크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러면 이런 구간에서 또 그렇죠? 하락에서 만들어져서 깨졌다가 올라왔다가 재차 내려왔죠. 여기서 이런 식으로 깨졌던 자리를 마무리하고 끝낼 수 있느냐. 그렇죠? 이때는 마무리를 못하고 쭉 빠졌고, 그렇죠? 이때는 깨졌다가도 다시 마무리가 돼서 올라왔든, 그렇죠? 강하게 다시 반등이 나왔던 구간이니까 지금 보시면 또 그죠? 이런 식의 흐름을 보면 이탈은 했어요. 그럼 다시 여기서 2,950을 올라와서 위쪽에서 끝나느냐 아니면 다시 어제 저항을 받고 한번 밀렸는데 다시 밀리느냐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은 이때와 같이 저항 밀렸다가 바로 하루나 이틀 사이에 다시 지지됐던 가격을 회복해 줄 수 있느냐
오늘이죠. 오늘이나 월요일 사이에 특히 다음 주에 만기가 있기 때문에 오늘이나 월요일 사이에 2950까지 위쪽에 2950 위쪽에서 마무리가 될 수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 흐름이 되겠고요. 그렇지 못하고 빠진다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흐름도 한번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거니까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선물도 0.35포인트 정도 상승으로 나와 있는데 아직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체크를 계속 하셔야 되겠어요. 일단 그래서 오늘 2950 그리고 월요일까지 최소한 2950 위쪽에서 마무리가 될 수 있느냐. 일단은 이걸 반대로 놓고 보면 기술을 반대로 놓고 거꾸로 보면 뭐다? 종목으로 본다 치면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건 맞아요. 그죠? 저항을 돌파돼서 이렇게 한번 눌렸다가 위로 날아가려고 하는 종목의 위치랑 똑같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길게 보면 이런 구간인 거고요. 이런 구간하고 비슷하게 삼각이 돌파됐죠? 돌파된 흐름. 작은 삼각, 그죠? 작은 삼각이 여기서 돌파되는 흐름. 여기서 또한 뭐다? 삼각이 이런 식으로 돌파되려고 하는 모습이랑 비슷한 구간이다. 그러니까 잘 체크를 하시고 보시면 종목상으로 봤을 땐 돌파돼서 날아가려고 하는 종목의 모습이다. 그래서 체크를 꼭 해보시자. 얼마? 2950 이쪽에서 마무리가 되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자. 그렇지 않으면 시장 조금 더 조정 가능성, 그럼 지난번에 2822까지도 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오늘 그리고 월요일까지가 매우 중요한 흐름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봐야 되는 부분은 코스닥 볼게요. 코스닥을 볼 건데 코스닥은 조금 더 안 좋죠. 코스닥 흐름이 조금 더 안 좋은데 보면 이런 식으로 그죠?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 아주 큰 지금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만약에 970 정도가 오늘 깨진다. 오늘 지지가 제일 좀 좋겠지만 이 970이 깨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조금 더 이렇게 축소해서 눈에 들어오게 잘 보여드리면 그죠? 아주 큰 대변곡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일봉상. 그렇게 되면 970이 마지막 지지 자리가 되는 게 되겠고요. 만약에 이탈이 되면 좀 더 조정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생겨요. 그러니까 오늘 그리고 월요일까지 970이 지지되는 모습, 변동폭이 좀 큽니다. 그죠? 큰 삼각이 움직이고 있는 거니까 시장의 추세가 완전히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상승으로 돌려준다라고 한다면 이 자리가 마지막 매수할 수 있는 맥점이 되겠고, 만약에 970이 깨지고 950 지난번 저점에서 950까지 같이 이탈하는 모습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좀 더 하락 쪽에 그리고 조정이 세게 들어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코스닥 특히 지금 보시면 주봉상으로 봤을 때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주봉상 시장의 방향성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이렇게 되면 뭐다? 여기 고점을 못 넘고 라운드로 계속 꺾여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탈이 되는 흐름이 나온다면 이제 그동안 강하게 나왔던 상승은 마무리가 되고 하락으로, 코스닥이 하락으로 돌 수 있는 기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코스닥이 지금. 그래서 950이 깨지느냐 안 깨지느냐, 이 지난번 저점이 매우 중요한 흐름이 되겠고요. 단기적으로는 970에서 지지가 돼야 되는데 970에서 지지가 안 된다 그러면 조금 더 리스크가 있는 상황으로 돌변할 수 있다.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봐야 되는 부분은 변동성 지수인데, 변동성 지수가 약간 또 살살 움직이기 시작했죠. 살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얘기는 추세선을, 추세 흐름에서 그리고 돌파되어서 양봉이 살짝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가 양봉이 나오면 뭐라 그랬죠? 딱 좋은 흐름은 아니에요. 일단 그죠? 양봉이 이런 식으로 돌파되는, 그렇죠? 이런 식의 패턴에서 돌파되는 양봉이 나온다. 그럼 일단 좋은 흐름은 아닌데, 그래서 오늘하고 월요일까지 여러분들이 계속 주시를 하셔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가 밑으로 안으로 들어와 준다 그러면 땡큐인 거고, 이쪽으로 18이 넘어가는 모습이 나오면 좀 더 센 조정을 한번 예상을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다 흐름을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선물을 볼 건데, 달러만 잠시 뒤에 보고 선물 보고 달러서 말씀드릴게요. 선물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그죠? 이렇게 지난번 저점도 살짝 이탈을 해 있는 상황이에요. 아주 살짝이지만 이탈을 해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뭐다? 코스피 그리고 선물 그리고 코스피 200까지 다 지금은 이탈해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약간 하방 압력이 조금 더 센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물 기준으로는 어제
저항이 됐던 390, 391 이쪽에 마무리되는 게 매우 중요한 흐름이 되겠습니다. 오늘 391까지 회복을 못한다라고 한다면 약간 또 여전히 월요일날 하방 압력이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요.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 역시 지수 자체가 전반적으로. 하지만 하방 쪽에 압력이 조금 더 강하기 때문에 오늘 무조건 얹어놔야 된다. 늦어도 월요일까지는 그렇지 않으면 좀 더 조정 가능성을 생각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잠시 후에 보기로 했던 원달러 환율을 보겠습니다. 환율은 체크를 미리 해놨는데, 그죠? 매우 중요한 변곡 자리가 지금 여기서, 그죠? 변곡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요거를 좀 더 지우고 이렇게 보면, 그죠? 여기서 한 번 더 눌렸어요. 한 번 더 이렇게 누르고 작은 삼각이 만들어졌다가, 그죠? 작은 삼각이 만들어졌다가 돌파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1200원, 1202.3원에서 이렇게 끊지 않는데, 아주 해피한 흐름은 아니에요. 환율 흐름에서는 해피한 흐름이 아니어서 이게 다시 내려와야 됩니다. 이거 올라간다는 얘기는 여전히 시장이 조정 가능성으로 조정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고, 뭐 1202원까지 갔지만 이게 다시 1190원 안쪽으로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그나마 시장의 반등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다시 1200원이 넘어서 1210원 뭐 이런 식으로 위쪽으로 계속 간다고 하면 일단은 조금 의심을 계속 해보셔야 돼요. 강한 상승, 시장의 강한 상승은 조금 어렵지 않나, 그쪽으로 가게 된다면. 근데 일단은 지우고 보면 돌파된 상황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깔끔하게 이렇게 다시 지우고 설명을 드려보면 일단은 이런 식으로 넘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삼각은. 그래서 약간 지수가 이탈하는 자리에서, 그죠? 지수가 이탈했던 자리에서 아치 원달러가 돌파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회피하지 않은 흐름의 가능성이 있다. 원달러 환율은 여러분들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여기 표시를 해놨잖아요. 그죠? 좀 중기적인 흐름에서 변곡에서 돌파된 만큼 날아가더라. 근데 지금 뭐다? 어느 쪽을 방향을 잡았어요? 시나리오 써드린 것 중에 밑에 쪽이 아니라 위쪽에 돌파가 돼버렸죠. 그죠? 그렇게 되면은 이 진폭만큼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진폭, 동그라미 진폭만큼 가면 얼마? 1250원까지, 중기적으로는 1250원까지도 갈 여지가 있는 부분이 생겼어요. 원달러 환율이 일단 진폭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그죠?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이 진폭만큼 간다. 최소한, 그죠? 이 동그라미 진폭만큼 갈 수 있다라는 말씀 지난번에 드렸는데 다시 드려보면 요만큼 가요. 그럼 요만큼 이 동그라미 여기다 이렇게 얹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만큼 진폭을 가면 1250원까지도 지금 갈 수 있는 상황이니까 여러분들 일단은 중기적으로 바로 뭐 오늘 내일 간다라는 게 아니라 중기적으로는 그 자리까지 1250원까지도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렇게 되면 뭐다? 시장의 상승보다는 조정 가능성이 중기적으로는 좀 더 높은 쪽으로 지금의 방향성에 가버린 상황이니까 그 부분 체크하시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달러 환율까지 한번 체크를 해드렸고요. 다음으로 봐드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관심이 있는 삼성전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제가 방송에서도 계속 누누이 설명을 드렸지만 따라가실 필요는 없어요. 강하게, 그죠? 이런 구간에서 저항됐던 가격을 돌파했지만, 그죠? 세게 눌림을 들어왔고 그 이후에도 강하게 갔다가 지금 약간 밀려있는 상태잖아요. 그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가 꺾인다 하더라도 삼성전자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혹시나 대응을 한다라고 하면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그나마 강한 상황이죠. 그러다 보면 75,000원 매우 중요한 가격대니까 75,000원 가격대에서는 일부 좀 담아보시고 이제 분할로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 자리가 좀 중요해요. 72,500원 정도.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2번 정도 매수를 한번 해보는 전략으로 하시면 되겠다라는 거고요. 일단 중기적으로는 7만 원을 지켜주는 게 매우 좋겠죠. 그러니까 7만 원 중요한 자리니까 7만 원 이탈하는 걸 손절한다 생각하시고 손절은 7만 원 정도 이탈 잡고 72,500원, 72,700원 그리고 75,000 초반 이렇게 1대2 첫 번째 구간, 두 번째 구간. 대표님 전 좀 보수적이에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두 번째 구간에서 한번 기다려 보시면 되겠어요. 만약에 왜 종합주가지수 자체가 지금 약간의 조정이 들어올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가 좀 더 그래도 같이 내려올 수 있으니까 분할로 1번, 2번 구간대 사셔도 상관없고요. 2번 구간에 기다렸다가 천천히 사셔도 된다. 단 7만 원 정도까지는 유지가 돼야 되니까 7만 원 깨지면 포기한다는 생각으로
대응을 하시면 되고, 지금 흐름에서는 일단은 살짝 꺾여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됐던 삼성전자가 추세를 이탈하면서 이런 모습이죠. 이런 모습에 가고 있던 삼성전자가 깨졌어요. 항상 세게는 뭐 하락이니까 하락이 좀 나왔잖아요. 그죠? 하락이 나왔으니까 하락 목표가는 아직 좀 많이 남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정도에서 잡아보자,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다음으로는 또 SK 하이닉스 반도체가 그래도 그나마 조금 더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되는 올해 중요한 그거니까 하이닉스까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닉스도 그죠? 이렇게 이어오던 추세가 지금 깨졌어요. 그 추세가 깨졌는데 단 12만 원은 좀 지지를 하고 있긴 합니다. 여전히 강한 상태고요. 그래서 매수를 한다라고 한다면 1차적으로는 12만 원 초반에서 한번 받아보는 것도 나쁘진 않다. 하지만 시장이 좀 더 약하게 조정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어디까지? 최소한 이 정도까지 가능성이 있으니까 11만 3천 원부터 11만 원까지 이 구간대에 한번 받아보자. 이 구간대까지 한번 기다리셨다가 받아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매우 중요한 위치까지는 뭐 10만 5천 원 이 정도가 될 건데, 그래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11만 원 초반, 11만 3천 원 이 정도까지 한번 기다렸다가 잡는 게 가장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뭐 분할로 잡는다고 한다면 이 구간 12만 원 초반 그리고 11만 3천 원 구간에 2차 잡아서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좀 보수적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다? 이 라인대 11만 가격, 이 가격에서 한 번에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약간 분할로 잡겠어야 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 그죠? 이 자리. 이렇게 해서 1차, 2차 잡으시면 되고, 아니면 보수적인 분들은 이 자리에서 그냥 1차를 잡으시면 되겠어요. 뭐 손절은 조금 타이트하지 않게 이렇게 보신다면 10만 원 정도까지만 한번 견뎌보시는, 이게 진폭이 크다 보니까 10만 원 정도까지 견딘다라는 생각으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까지 봐드렸고요. 오늘장 지금 예상 0.85 정도 상승해서 시작을 하는데 강보합 정도에서 시작을 할 걸로 보입니다. 오늘장 위치 매우 중요해요. 여기서 살아남아 주느냐 아니면 조정이 좀 더 들어오느냐, 반등이 나와서 2,950까지 가주느냐, 아까 설명드렸던 자리 있죠. 2,950까지 가주느냐 아니면 이탈을 하느냐, 매우 중요한 위치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혼자 하시기 어려운 분들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저와 같이 대응하시면 됩니다.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공략주 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김세성 대표였고요. 저는 노란 톡방에서 여러분들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